네. 고맙습니다. 먼저 금일 토론을 주최하게 해주신 우리 김영권 의원님, 또 홍문표 의원님, 농업과 행복의 미래를 비롯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농수축산 신문사 또 우리 최기수 발행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 참 지겹습니다. 제가 예전에 협회를 볼 때도 이 한미 FTA 협상 때문에 많은 진짜 투쟁을 했고 노력을 한 가운데 사실 한미 FTA가 타결이 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냥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유제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상 타결 당시 우리 정부는 우유 수급에 민첩한 관련이 있는 분유에 대해서 고율 관세 176%를 유지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마는 탈취 및 전지 분유 연유에 대해서 TRQ 물량 5,000톤을 배정을 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로 3% 증량한다는 전례 없는 협상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치즈 역시 15년 관세 철폐와 TRQ 7,000톤 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 측에 양보를 했습니다. TRQ 합의 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 방식마저 포기하면서 생산자 단체에게 배분 금지 및 쿼터 배분 시 국산분 구매 조건 금지,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체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하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를 했습니다. 유제품 수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농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유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낙농산업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제품 총 소비량은 2012년 340여만 톤에서 2016년 390여만 톤으로 약 14% 증가한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2012년 141여만 톤에서 2016년 183만 톤으로 무려 2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미국산 유제품 증가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입량은 2010년 4만 9천여 톤에서 2015년 9만 2천여 톤으로 86.8%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10년 21.5%에서 2015년 36.7%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 평균 수입량과 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치즈는 발효 전 13,000여 톤 수준에서 5만 5천 톤 수준으로 324% 증가를 했습니다. 분유의 경우 발효 전 290만 톤 수준에서 5,700여 톤 수준으로 무려 1,87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제품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치즈, 분유 등 수입 유제품에 의해 국내 유제품 시장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산 우유 자급률이 2010년 65.4%에서 지난해 52.9%로 급락을 하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유의 경우 정부에서는 고율 관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유사 대책 품목인 혼합 분유가 낮은 세율로 철폐되기 때문에
TRQ 제도의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기한 제한 없이 복리로 증량됨에 따라서 사실상 관세 철폐 효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TRQ 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수급과 연계해서 TRQ 배정을 국내산 구매 조건을 반영하여 배정해야 하나 국내산 구매 조건을 금지하여 국내 수급과 관계없이 TRQ가 배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 기능을 못하는 TRQ 제도를 두고 국내 낙농산업을 보호하였다 하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도 낙농품을 제외하였습니다. 미 유제품 수출협회 발간물에 실린 어느 기고문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과의 FTA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미국에 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두 번째로 FTA가 없었다면 한국 시장 내 미국산 유제품 입지가 감소했을 것이고 FTA 결과 주요 경쟁자인 오세아니아에 대해 수년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EU와도 대등한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있어 좋은 본보기로 작용하여 관세 철폐 또는 무관세 할당 물량 TRQ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봐도 한미 FTA 협상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점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유 TRQ 제도와 관련 3% 복리 증량에 대한 무제한 복리 증량을 연한 설정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럽연합, 뉴질랜드 FTA 협상 시 TRQ 증량 한도 설정, 호주와 양어 제외를 한 것을 참고하여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TRQ 배정 방식도 국내산 구매 조건을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EU, 호주와 EPA 협상 결과 자국 치주 사용 시 수입산 치즈를 배정하는 TRQ 관리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TRQ 물량 배분 시 가공업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을 포함함으로써 국내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 유제품 수출협회는 한미 FTA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유제품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의 두 번째로 큰 미국의 치즈 수출 시장으로서 2016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치즈 수출량은 4만 2천여 수준으로 미국 수출 총 수입량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치즈 수출은 2011년까지 27%가 늘어날 것이며 주로 가공용 체다 치즈와 외식 및 소매 부분에 대한 자연 치즈의 수출이 각각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연간 원유 생산량의 15%에 달하는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을 5% 더 늘려서 20%까지 끌어올리고자 현재 시장과 수요 중심의 수출 전략을 세운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축산단체들은 피해 산업에 대해 구체적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선대책 없는 비준을 반대하였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미국의 유리한 협상을 타결을 하였습니다. 필수 식품으로 정착한 우유, 유제품에 대한 분유, 치즈 등 주요 유제품에 대한 대부분을 언제까지고 수입에 의존할 경우 낙농의 생산 기반 축소는 물론 자칫 식량 안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재협상 시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재협상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을 전면 협상 무효화해서 폐지했으면 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손해보는 저희 낙농산업을 외면한 채 지금은 정부가 소비가 안 돼서 우유가 남으니까 농가의 우유 생산량을 감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제도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낙농의 피해 사례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농가의 대책으로 농가의 피해를 농가 스스로 감내하게끔 하는 그런 대책은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전면 미화해서 한미 FTA 협상을 폐지시켰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